우리 그 만들던 폴더 있죠. 그 폴더에다가 이제 프리미어랑 에펙 있죠. 그거를 폴더를 만들어 주실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일단은 일로하고 포토는 다 끝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새로 만들기 폴더 해놓고 이제 1 언더바 그래픽이라고 해놓고요. 여기다 이제 다 넣어버리세요. 얘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2번 있죠. 2번 해놓고 이제 폴더 만들고 2 해놓고 그냥 모션 그래픽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1번 그 안쪽에다가 1번 프리미어 해놓고 그리고 2번 애프터 이펙트 해놓으세요. 제가 그 여기 있는 분들이나 그 어떤 분들을 수업해도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영상 수업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얘기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폴더 정리 잘하세요 라는 얘기. 그래서 폴더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잘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자, 이거는 질책의 의미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에요. 폴더 정리 잘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하세요. 안 그러면은 폴더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얘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손이 피곤해져.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영상 불러갖고 쓰는 것들 확인하고 이제 할 텐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한두 분은 질문하시더라고요. 얘기했던 얘기지만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영상이랑 얘네들이 이제 있던 자리에 없어버리면요. 그게 걔가 없으니까 유실된 게 돼버려요. 경로가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저희가 있는 게 404호죠. 404호잖아. 404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요.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404호에 누구를 찾아와야지 그 사람이 있고 이제 반응이 있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되냐면 자, 404호에 이제 남신우님이 있어. 그래서 남신우님이 예를 들어서 그 점심을 시켰어요. 여기서 시켰는데 404호로 와야지 403호나 402호 하면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영상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폴더에다 넣는 거를 그대로 채로 움직여야지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작 필요로 할 때 있죠. 그때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있잖아요. 얘를 폴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프리미어도 그렇고 이 애프터 이펙트 있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해놓냐면은 자, 폴더를 이걸 만들어줘. 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소스라고 만들어 놓고요. 프리미어도 그렇고 애프터 이펙트도 그렇고 여기다가 소스라고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그 프리미어에 이제 소스 있잖아요. 이쪽 들어가고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폴더를 먼저 새로 만들기 폴더 이미지즈라고 이제 이미지즈라고 만들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또 모션 파일이 있겠죠. 모션은 이제 영상 파일이겠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영상 대부분 AV나 MP4 이렇게 쓰니까는 그냥 여기다 모션이라고 적을게요. 영상 같은 경우는 불러오는 거. 자, 모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운드가 있겠죠. 자, 사운드라는 폴더 만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를 만드냐면은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프리셋. 또 프리셋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자, 프리셋은 이제 뭐냐면은 그 자동으로 할당되는 설정값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프리셋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형식 있죠. 그런 것들을 또 저장할 때 이 프리셋을 써요. 자, 이제 두 개 다 필요해. 프리미어 에펙에서.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미지, 모션, 프리셋, 그 다음에 사운드 있죠. 이렇게. 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스 파일 주면은 이거에 맞게끔 분류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되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제가 만약에 파일을 드렸어. 그러면 0704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편하겠죠. 자,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작업을 할 때 혼자서 끝나면 좋겠지만 혼자서 못 끝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찾을 때 짜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필요한 파일은 저기 있고 여기 필요한 파일은 저쪽에 있고 막 이러면은 찾아야 되고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작업하기 용이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연습하실 때 있지 쉽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벌써 7월 달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쉽게 얘기해서 이번 달 8일 돼버리면은 이번 달 8일이면 언제야? 그러면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거든요. 이번 달 8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딱 수업 한 달 남는 거예요. 다음 달 8월 9일날 끝나니까 9일날은 시간이 좀 짧아요. 5시간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다고 보면 이번 주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한 달 남는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수업 진행하는 거는 그 언제까지 하냐면요. 7월 22일까지 있잖아요. 7월 22일 전후 그 전이나 후 정도 플러스 알파 그 정도로 이제 수업 진행할 테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모전하고 포트폴리오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포트폴리오만이라도 이제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 하는 거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데 권장하는 게 뭐냐면 공모전으로 좀 당선이 되셔야지만 그 취업할 때 편하세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멀티미디어 쪽에서 이 영상 쪽이 취업률이 가장 제일 낮다고. 그래서 일단 저는 취업 안 하고 유튜브 할 거예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네, 퀄리티가 뭔가 좀 나오는 게 있어야지 유튜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4개 폴더 만든 거 있죠. 자, 얘를 선택하고 복사 눌러줘요. 복사 누르고 여기 또 만들어놔. 애프터 이펙트도.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소스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반응 텍스트 있죠. 그거를 한다고 했죠. 네. 그거부터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그 포트폴리오 하거든요. 그 영상 하니까 프리미어 열어주시고 그 어떻게 하시냐면 잠깐 보세요. 여기 모션 그래픽이라고 폴더 만든 다음에 우리 하던 데 있죠. 거기에 일단 프리미어 해놓은 다음에 소스라는 폴더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미지, 모션, 프리셋, 사운드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프리미어는 이제 열잖아요. 프리미어는 이제 열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프리미어하고 애프터 이펙트하고 일단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있어요.
시퀀스하고 컴포지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은 자 시퀀스란 말은 되게 좀 자주 나오는 말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뭐 웹상에서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시퀀스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잠시만 얘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시퀀스는 그 영화에서 몇 개 관련된 장면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거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죠. 그러면 장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장면의 가장 작은 단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퀀스. 자 프리미어에서 이제 그렇게 돼갖고 그 시퀀스라고 돼 있는 거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 단위 자체를 또 컴포지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제 자,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는 얘를 열었을 때 이렇게 홈이라고 나오는 상태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상태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누르나 일단은 그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야 돼요.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는 첫 번째 프로젝트 생성하고 두 번째 장면 최소 단위 있지 그거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뭐냐면 프리미어에서는 시퀀스를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컴포지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화면 크기 설정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각각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자 프리미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거부스러울 수도 있고 에펙이 좀 더 편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점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프리미어에서는 그 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어요. 얘가 편집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시간의 정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시간의 정함이 있는 거고요. 프리미어에서는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걸 열게 되면 걔는 그게 없어. 시간의 정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던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일에서 뉴 해놓고 여기서 그 파일에서 뉴 하고서 이제 프로젝트 있잖아. 얘를 반드시 먼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저 화면이 안 떠요. 자 이렇게 뜨게 되면은 뉴 프로젝트라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보셔야 돼. 어떤 거냐면은 자 이쪽은 프로젝트 명을 적는 곳이야. 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명을 적는 곳이고 이 로케이션은 뭐냐면 얘가 파일을 저장하는 그 순간에 그 프로젝트 생성된 게 어디서 저장될지 있죠.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로케이션 옆에 보시면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걔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실 건데 자 여기 이제 1번 하고서 언더바 쓰시고 뭐라고 쓰시냐면은 제가 이거부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반응형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반응형 텍스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로케이션 있죠.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얘가 저장되는 장소 있죠. 걔를 선택하는 곳이에요. 자 로케이션 옆에 브라우저라고 나오는 거 있죠. 여기 브라우저 클릭해 보세요. 자 브라우저 클릭하고
우리 방금 전에 만든 곳 있잖아요. 맞죠? 모션 그래픽 있는 데서 자, 이번 모션 그래픽에 1 언더바 프리미어 있지. 이쪽 선택하고 폴더 선택. 자, 이렇게 모션 그래픽 폴더 안에서 프리미어 폴더 있죠? 거기 선택하고 하시면 어떻게 돼? 우리 아까 소스라는 폴더 만들었잖아요. 소스라는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스 있는 데서 폴더 선택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OK를 눌러주면은 비로소 이제 그 상태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지금까지 한 상태가 이제 뭐냐면 우리 일러스트나 포토샵 열었을 때 도큐먼트 설정 안 해놓고 어떻게 돼 있어?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맞죠?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큐먼트를 꺼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에서 도큐먼트를 꺼낸다고 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시퀀스나 컴포지션 있죠. 이거를 꺼내야지만 도큐먼트를 꺼냈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프로젝트 생성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프리미어나 에펙이랑 이런 것들이 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건데, 포토일러랑 다른 거는 포토일러는 그냥 파일 만들거나 열어갖고 저장하고 끝나잖아요. 얘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시퀀스나 컴포지션을 만들어야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시퀀스하고 컴포지션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엔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을 하고서 한동안 안 했다가 그걸 까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퀀스나 컴포지션을 만들지 않으면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먼저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우리 그 다 동일하게 워크스페이스 있죠. 통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다르면은 이제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 여기 윈도우 있는데 있죠. 윈도우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나오는데, 크게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쓰실 수 있는 데는 이쪽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자, 편집하는 거 있지. 편집하는 거 에디팅이라고 돼 있는 거. 그리고 자, 여기에서 또 많이 쓰긴 쓰니까 에디팅하고 이펙트, 그래픽스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오디오, 컬러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쓰시는 게. 자, 오디오나 컬러나 에디팅이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각각 할 때 있잖아요. 작업할 때 얘가 좀 더 얘네 위주로 이제 레이아웃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할 때는 그래픽스를 선택하고 이펙트를 많이 집어넣을 때는 이펙트를 집어넣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프리미어에서 이펙트를 많이 넣어줄 일은 크게 없거든요. 거의 에펙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 이제 뭐냐면 컬러하고 에디팅하고 그래픽스 있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시면 얘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메뉴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를 잘못 눌렀을 때는 원하지 않는 상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몇 번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실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프로그램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메뉴들이 잘못 나오거나 사라졌을 때 있죠. 그때 얘를 눌러주면 초기화가 돼. Reset to Save Layout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 초기화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상 편집하는데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 화면이 안 보여. 영상 보여지는 화면이 안 보여줘. 뭐 어떻게 해요? 얘를 누르게 되잖아. 얘를 누르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돼. 그 메뉴 상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디오를 선택을 했던, 컬러를 선택을 했던, 에디팅을 선택을 했던, 잘못되면은 얘를 눌러주면 돼.
그러니까 프리미어, 에펙, 일러, 포토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메뉴가 잘못되면은 이쪽에서 얘를 눌러 초기화해 주시면 돼요. 자,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두 군데 가지게 돼 있거든요. 혹시 직관적이라는 말 아세요? 직관적. 직관적이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어렵지 않고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형태로 나오는 게 직관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랑 에펙은 그 뭐랄까 작업할 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직관적인 요소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눌렀을 때 얘가 나오고, 여기 또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얘도 또 나와요. 이렇게 또 나오죠. 얘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된다 이 얘기. 그러니까 편집하다가 저기 위에 누르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여기 밑에 거 누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얘기. 이런 게. 자, 보실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에디팅 한번 눌러보실까요? 여기 에디팅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인터페이스 바뀌죠. 모양. 에디트, 컬러, 이펙트, 오디오, 그래픽스. 어떻게 돼요? 레이아웃 UI의 위치가 다 달라버리잖아.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작업할 반응형 텍스트 있죠. 반응형 텍스트는 작업할 때 그래픽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로 작업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픽스 눌러주고요. 뒤에 사람들 보여요? 이거 화면? 보이세요? 문제 없어? 네. 그러면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수업할 때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필기할 일이 많이 없잖아. 근데 이제 필기할 일 많은 데는 불 다 꺼놓고 하거든요. 화면 보이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은 반응형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잠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좀 지루하더라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참으세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 부분 있지. 자, 왼쪽에 있는데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이펙트 컨트롤은 이제 뭐냐면 그 프리미어에서 기본적인 모션이 있죠. 기본적인 모션을 여기서 손을 댈 때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로테이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손을 댈 때 이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펙트 컨트롤. 컨트롤이란 말 자체는 조정한다는 의미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때 이제 써주는 게 이 이펙트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툴바 있지. 툴바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툴바를 설명을 할 때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모션 그래픽이나 그 영상을 불러왔을 때 보여지는 게 여기 이쪽 영역, 모니터 영역이에요. 자, 모니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있는 영역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그 프로젝트 영역이 프로젝트.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반응형 텍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자, 그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소스나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자 할 때 여기에 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데 타임라인 또는 레이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포토나 일러 하실 때 필요에 의해서 레이어를 좀 여러 개를 만들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상이랑 사운드 따로 분리를 시켜놓고 작업을 해주게 돼요.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레이어가 두 가지 종류로 있는 거야. 포토 일러로 따졌을 때는. 자, 포토하고 일러스트에이션은 어떻게 됐어요? 레이어가 한 종류밖에 없죠. 하나만 계속 올리면 되죠. 근데 얘는 그 오디오에 대한 레이어와 영상에 대한 레이어 있죠. 이 두 가지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비디오 같은 경우는 V1 이걸로 나오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A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의미고, 반대로 애프터 이펙트는 따로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 있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그래픽스에 대한 속성 창이나 아니면은 내가 만들었던 템플릿 있죠. 그것들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쪽 창은 이펙트 컨트롤, 얘는 툴바, 그 사용하고자 하는 모니터 있죠. 그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곳에 대한 속성. 자, 이쪽은 이제 뭐냐면 그거.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소스 불러올 때 쓰는 거, 타임라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얘네들을. 자, 먼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거든요. 프리미어에서는. 자, 그래서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정하냐면은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정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은, 자, 단축키로는 컨트롤 N이고요. 거의 똑같아요, 모든 게. 단축키로는 컨트롤 N이고, 그 다음에 그 메뉴에서는 어디냐면은 파일에서 뉴 한 다음에 시퀀스라고. 아까 봤을 때는 프로젝트만 있을 때는 얘가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니까 얘가 활성화가 되죠. 이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선택해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단축키로는 이제 컨트롤 N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클릭을 시켜야지만 프로젝트가 바로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작업을. 그러니까 여기에 소스 불러오는 건 되겠지. 근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시퀀스라고 돼 있는 건 이제 클릭을 시켜보면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ARLI, AVC, AVC HD, 캐논, DN 어쩌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다 파악하는 거는 처음엔 조금 많이 힘드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쪽 가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찾기 쉬운 게 좀 나오니까 어디냐면은 디지털 SL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디지털 SLR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보시면은 DSLR 24, 25, 30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3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있죠. 108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나마나 1920에 1080에서 108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실 거고, 자, 30이라는 거, 이제 얘는 프레임을 가지게 돼. 예,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초당 얼만큼의 이미지나 얘가 영상물이 들어가서 재생을 될지를 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24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1초당 있죠. 1초당 그 24프레임 있지. 들어가는 게 이제 24고요. 초당 30장 들어가는 게 30이에요. 24, 30. 그렇게. 그러니까 1초에 24장 들어가는 게 이제 24고 30장 들어가는 게 3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움직임이 좀 부드럽겠죠. 그래서 좀 세밀한 움직임은 60프레임으로 이제 해주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다 장단이 있는데 60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용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장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30으로 하고요. 자, 그 국민성인 것 같은데 좀 약아서 그 일본에서 이제 만화 만들 때 프레임 수 쓰는 게 이 24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노력을 최소화 시킨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자, 일본 만화 저패니메이션 저도 옛날에 되게 많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24프레임이고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 있잖아요. 월트 디즈니 만화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조금 부드럽죠.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격 자체가 되게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에서 하여튼 그 프레임 수를 좀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요, 24프레임보다는 60프레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용량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24나 그 이하의 프로그램을 그 이하의 프레임을 쓰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톱 모션이라고 돼 있는 건데 자 스톱 모션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장 한 장씩 찍은 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제 스톱 모션이에요. 대표적인 스톱 모션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뭐냐면 월레스 앤 그로밋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한번 봐보시면 알 거예요. 동작이 딱딱딱 끊겨요. 그래서 일부러 동작을 끊기게 해주는 플러그인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줘버리시게 되면은 걔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돼요. 얘가 프레임 수를 낮춰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톱 모션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움직임이 딱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짧은 거 갖고서 1초 동안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프레임 해야 될 거를 12프레임으로 해버리면요 움직임이 끊기거든요. 자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스톱 모션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24프레임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스톱 모션 만들 때 24프레임 쓰는 것도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1초를 만들기 위해서 24장을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걔를 12장이나 15프레임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수가 낮을 때는 이거라는 거 스톱 모션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디 선택하냐면은 여기 선택해요. 디지털 SLR, DSLR 1080p 30 있죠. 선택하시고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자 여기에 시퀀스명을 반응형 텍스트라고 적어주세요. 자 OK 누르시지 말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어떤 거냐면은 시퀀스 프리셋 세팅 있죠. 세팅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30프레임인데 해놓은 짓을 보시면은 29.97이죠. 반올림 시켜야지 30인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같은 거 계산하실 때 조금 힘드시거든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타임 베이스 있잖아요. 이쪽을 요걸로 맞춰요. 딱 정확한 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계산하실 때 힘드니까 요걸로 바꿔줘요. 30으로. 딱 떨어지는 30프레임 있죠?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바꾸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 얘 바꾸지 마세요. 스퀘어 픽셀 있죠. 얘를 바꾸게 되면은 화면이 이상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때 보시고 이 스퀘어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평상시에 바꾸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타임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두 가지 유의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K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대신에 이제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밑에 프로젝트라고 돼 있고 이렇게 생기나요? 모양이? 생겨 있나요? 자 안 생기신 분. 네 이거 보이시죠? 프로젝트 1의 반응형 텍스트. 자 이쪽 라인에 자 없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제 시퀀스라고 돼 있는 거를 비로소 만들면요 요렇게 이제 비어져 있는 영역에 그러니까 작은 필름통 같은 게 생기는 거야 시퀀스가.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간혹 가다가 잘못 눌러서 내가 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냐면 여기로 가면 돼. 윈도우 있는 데에서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나오죠. 그거 눌러주면 나오는 거예요.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하는 거 있죠. 그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줘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데도 잠깐 봐보셔야 되는데, 자, 모양이 저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랑 틀리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 보시면은 이쪽 영역이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데를 봐보시면요. 자, 얘를 클릭했을 때가 이제 썸네일 형태, 크게 보이는 아이콘 뷰고, 얘를 클릭했을 때가 리스트, 리스트 뷰 형태가 될 때가 이제 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가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리스트 뷰로 보는 게 편하실 거고, 그 그림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될 때는 얘 있지.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아이콘하고 리스트, 이 영역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죠. 리스트 누르면 텍스트 모양만 나오는 거고, 이거 누르면 이제 화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말하자면 시퀀스예요. 시퀀스. 그런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단은 반응형 텍스트를 만들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 테니까, 픽사베이 있잖아요. 자, 픽사베이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막 넣기에 좋을 만한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한번 받아보세요. 자, 픽사베이 쓰실 때 제가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나오잖아. 여기 비디오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제, 자, 여름이니까 이제 피서철이잖아요. 이제 바닷가 많이 가죠. 자, 바닷가 관련해서 이제 받아보면 되겠다. 근데 뭐 강원도 이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나오니까 그거나 뭐 일출, 일몰 뭐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를 검색을 해서 영상을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자, 한국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자,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있죠. 무료 다운로드 누르고 1920-1080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거 아까 만들었던 폴더에서 모션 그래픽 폴더 안에 소스에서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모션 있죠. 거기다 저장을 하세요. 얘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잔소리 먼저 한번 하잖아요. 내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서도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 영역 보시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폴더 모양 나오잖아. 얘를 클릭하면 이제 폴더 모양이 나오거든요. 얘를 단축키로 컨트롤 슬러시 누르면은 빙이라고 생성이 될 거예요. 컨트롤 슬러시 한번 눌러보세요. 네, 빈이라고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폴더가 생성되죠. 거기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만들고요. 폴더로. 자, 이렇게. 자, 컨트롤 슬러시 눌러서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만들고, 자, 이제 내용 그 말이 너무 길어서 쓰기 싫으면은 SEQ라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시퀀스 만들고 여기에도 나중에 이제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통틀어서 이미지. 자, 이렇게 이제 최소한은 이제 이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정리를 시켜놔야지만 내가 그 파일을 찾으려고 할 때 있죠. 눈에서 안 보이면 찾아주는 게 이제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퀀스가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할 때 제가 장담하는데 시퀀스 최소한 한 20개 넘는 거거든요. 걔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찾기 힘들죠? 그래서 시퀀스 만들면 무조건 여기다 넣으세요. 이 능력 습관을 해주시면은 내가 작업하다가 놓쳤을 때 있지. 그때 여기 들어가 보면 시퀀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 시퀀스 명칭도 쓸 때 내가 쓰는 명칭의 조건에 맞게끔 써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반응형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줘요. 반응형 텍스트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되냐면은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서 여기다 넣어줘요. 시퀀스라는 폴더 안에. 넣어주면은 이제 여기 안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왔지. 반응 텍스트에서 이 액박 눌러서 한번 얘 꺼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없죠,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퀀스라는 폴더 들어가서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얘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클릭하실 때 이제 이름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 시퀀스 아이콘 있죠. 걔를 클릭하면 나오는 거예요.